네, 2월 들어 삐끗한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. 과연 국내 증시에 이게 어떻게 좀 연결될지 오늘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.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설 지나고 또 처음 뵙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나스닥 추가 하락 하나? 오늘 이 나스닥의 하락 원인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가 아니죠.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될 텐데요. 좀 더 자세하게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상승세가 돋보이다가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나스닥이 한 3.7%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막판에 거의 1% 가까운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%에서 한 3% 초반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었는데 마지막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 중심에는 뭐 오늘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어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6%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적의 내용을 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뛰어넘고 그리고 이 평균 활성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일일 활성자 수와 이제 월간 이 활성자 수 자체가 컨센서스 대비 조금 하락을 하게 되고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활성자 수가 증가가 됐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으로 하락한 부분이 많은 부분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22년도 1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 것도 역시나 컨센서스 대비 낮게 제시가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 메타플랫폼즈의 이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을 시켰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월가에서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. 이 평가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BMO 캐피탈에서는 이 애플의 iOS 정책 조정의 결과가 결국은 메타 광고 사업에 악영향을 이제 받고 있고 이런 악영향은 2022년도 중반까지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광고 사업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생각보다 조금 조정폭이 컸었었는데 425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었던 목표 주가를 290달러까지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이제 이 전망을 내놨었는데요. 4분기 광고 사업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가 되었고 이 메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메타버스 전략을 전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연간의 전환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메타 플랫폼즈에서 릴즈의 약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릴즈의 약진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다른 플랫폼에서에 대한 이 활성 사용자 수를 줄어들 수 있는 카니발리제이션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톤이 나왔습니다.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385불이었었는데 284불로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나오게 되고요.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메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메타 플랫폼즈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의 이 조정이 나왔었는데요.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4분기 월간 활성자 수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역시나 2022년도 가이던스를 이제 이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보다 활성자 수가 낮아지게 되면서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스냅이라든지 아니면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23%와 10%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관련돼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점은 시간 외에서 스냅하고 핀터레스트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스냅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의외의 이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에서 한 56% 정도
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. 이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1%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장 마감한 이후에 컬러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한 7.7%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래서 일단 실적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부분이 어제 나스닥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나스닥의 하락폭이 크게 나오게 되는 점에서는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1.8% 위로 상승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.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 관련된 우려가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었었는데요. 이 BOE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됐었었는데 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하게 되면서 0.5%로 인상이 되었습니다. BOE가 이제 2회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한 것은 2004년 이후에 처음이고요. 이 만기 채권 재투자를 중단을 하게 되면서 이 양적 완화 관련돼서도 이제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제 물가 상승률 관련돼서도 상당히 우려감을 많이 나타났었는데 12월 BOE 통화정책회의에서는 4월 달에 물가의 상승률이 한 6.5%가 나오게 되면서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수치 자체를 이번에는 조금 더 올린 4월 달에 이 피크가 나오게 되고 7.25%가 될 것이다라고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AP통신에서는 BOE가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기준금리를 1%까지도 상승을 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도 열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이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 정책 부분에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기는 했었지만 이 리가레스 총재가 통화정책위원회가 결국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었고요. 이렇게 이제 이 10년 국채 금리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하락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꾸로 빅스에 대한 부분은 한 10% 정도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빅스 지수가 한 10%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. 나스닥 선물도 보게 되면은 최대 하락폭이 4.36%가 장 마감한 이후에 하락이 조금 더 심화가 되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시장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낙폭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 또 줄여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시는 동안 유튜브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시장이 이러한 나스닥의 흐름을 좀 반영할 것이다와 그리고 이미 어제 많이 반영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선 국내 종목도 연결해 주시면서 이러한 관점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? 일단은 반영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. 어제 이미 나스닥 시간에서 선물 움직임 자체가 2% 정도 하락한 부분에서 국내 시장이 종료가 됐었기 때문에 2% 내외권에서 움직였을 때는 뭐 국내 시장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야간 선물도 보게 되면은 5시에 마감될 때 이 나스닥이 한 2.7% 정도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보게 되면 거의 약밥 수준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국내 시장에 오늘 일단 시작 자체는 그렇게 우려감이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후에는 이제 결국은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지난주 금요일날 보게 되었을 때도 금요일날 시장이 상승이 많이 나왔을 때 결국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많이 이 환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이끌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늘도 그러한 현상이 나올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이 메타 플랫폼즈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이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. 뭐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시간 내에서 역시 유니티가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의 시장에서 10%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이에 따라서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메타포트 같은 경우에도 3에서 한 4% 정도의
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. 이에 따라서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에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. 뭐 관련돼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세스라든지 뭐 뉴프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나스닥의 하락을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과 연결해야 되고 오늘 우리 시장에 얼만큼 파장을 미칠 것까지 좀 전망을 해드렸습니다. 자, 두 번째 주제 얼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주제는요. 이제 아마존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다. 지금 실적 시간 외에 그 등락을 보게 되면은 실적 잘 나왔네. 이런 생각이 딱 들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. 네, 아마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아마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 국내 시장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돌려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 한 14%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메타 플랫폼즈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역시나 만만치 않게 지금 많이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.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살짝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나온 부분이었습니다. 한 9%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1,374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EPS가 많이 돋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컨센서스가 3.57불이었었는데 27.75불이 나오게 되면서 뭐 더블 이상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 한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첫 번째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인 이 AWS가 역시나 컨센서스 대비 훨씬 더 매출액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컴퓨팅 사업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, 이 점이 첫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되는 점이었었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순이익의 급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. 이 4분기 순이익의 급증에 대한 부분이 리비안 투자 덕분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4분기 순이익이 143억 불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리비안의 투자이익이 118억 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 EPS가 잘 나온 것은 리비안의 투자 덕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가이던스도 사실 4분기 매출액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이 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이 하향 조정된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프라임 멤버십 관련돼서도 이 프라임 멤버십의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역시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전가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아마존이 역시나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아마존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종목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어떤 거 볼까요? 사실 아마존에 우리나라 관련주는 마땅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아마존이 빅테크 기업이고 뭐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네이버가 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상승폭이 좀 커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늘 같은 부분에도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늘 아마존의 이러한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가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국내에서도 시가총 상해 종목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아마존의 시간 외 발표를 통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건 국내 네이버 정도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유한타증권 송태용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